안녕하세요. 복지를 더 쉽게 더복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의료급여와 차상위 의료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의료급여는 뭐고 차상위 의료는 뭘까요? 병원비가 부담될 때 어떻게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요? 2024년 의료급여 부양무자 기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마다 병원비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인데요.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병원비 감면 금액, 선정 기준도 다르고 부양의무자 기준과 병원 이용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는 뭘까요?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즉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4가지 급여 종류 중 하나입니다. 각각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 중복 신청해서 같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뭘까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차상위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급여와 차상위 경감 중 혜택이 더 많은 제도는 뭘까요? 바로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에 선정되시면 병원비가 감면되는데요. 장애,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1종이 부여되고 근로가 가능한 가구는 2종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감면되는 것은 아닌데요. 비급여나 선별급여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병원비가 얼마나 감면될까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면됩니다. 질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중증 희귀난치 질환이 있는 경우 입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만성질환이나 만 18세 미만인 경우 외래진료 시 1,000원, 1,5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의료급여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지원받으려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약에 해당될 때 지원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하실 때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도 조사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자립준비 청년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지원받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폐지가 아니라 완화되었습니다. 어떤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까요? 가구원 중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소득 1억 이하이면서 일반 재산이 9억 이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별도 가구인 경우, 즉 장애인만 별도로 보장받고 있는 경우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받으려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 능력 없음에 해당되고 중증 희귀난치 질환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나 만 18세 미만인 가구원에게 지원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의료급여와 다르게 부양의무자의 소득만 조사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다른데요. 차상위 의료에 선정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면 3단계 진료 절차를 진행하셔야 본인 부담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는데요.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바로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 의원급, 즉 1차 병원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2차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대학병원과 같은 3차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만, 응급환자, 중증 희귀난치 질환이 있는 경우 의뢰서 없이 2차, 3차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적 이전 소득을 반영하는 데 차이가 있는데요. 의료급여는 사적 이전 소득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차상위 경감은 사적 이전 소득을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번에 이해하긴 좀 어려운데요. 먼저 사적 이전 소득부터 확인해 볼게요. 사적 이전 소득은 가족, 친인척, 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이런 사적 이전 소득을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많다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해서 중지되거나 탈락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차상위 경감은 사적 이전 소득을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아요. 사적 이전 소득으로 의료급여가 탈락되었다면 차상위 경감 신청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와 차상위 경감, 차이점이 또 있는데요. 바로 기본재산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기본재산액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 재산가액, 즉 면제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의료급여와 차상위 경감은 면제되는 재산가액, 즉 기본재산액도 다른데요. 의료급여보다 차상위 경감 제도가 면제되는 재산가액이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와 차상위 경감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의료급여와 차상위 경감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비교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의료급여는 지원받으려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고 차상위 경감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하고 차상위 경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만 조사합니다. 의료급여는 선정되면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자격이 부여되지만 차상위 경감은 중증 희귀난치, 만성질환이 있거나 만 18세 미만인 가구원만 차상위 경감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의료급여는 사적 이전 소득을 소득으로 반영하는 반면 차상위 경감은 사적 이전 소득을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3단계 진료 절차로 이용하셔야 하나 차상위 경감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의료급여와 차상위 경감 차이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